딸의 상견례를 나간 저는 정말 얼어붙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절 괴롭힌 원수 같은 네가 감히 누구한테 동창이 저의 당장 딸의 사과해! 예비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저의 딸에게 네가 차갑게 감히 교활한 누구한테 말을 했을 당장 때는 사과해! 정말 반찬을 얼굴에 던지고 딱이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네가 신의 한수 상견례 대첩 마이너스 민정 앤드 민준 버전 일부 30년 만에 악몽 재회 2025년 12월 6일 토요일 한정식집 송월정 세상에는 두 종류의 트라우마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 트라우마와 시간이 지나도 선명하게 살아있는 트라우마. 강지은은 후자였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고등학교 3년. 그녀는 나를 투명인간이라 불렀다. 내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었고 급식실에서 일부러 내 쟁반을 엎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썩은 냄새 난다며 코를 막았고 반 아이들에게 나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지은의 부모는 학교 이사였다. 선생님들도 교장 선생님도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는 매일 학교 화장실 구석에 숨어서 점심시간을 보냈다. 집에 와서는 베개를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그 지옥 같은 3년이 나를 만들었다. 강하게, 그리고 부서지기 쉽게.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작은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딸 민정을 훌륭하게 키웠다. 그런데 오늘 내 딸의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 반가워요 서 대표님. 제가 시어머니가 될 강지은입니다.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우아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발견한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아니, 이럴 수가. 내 딸이 사랑하는 남자의 엄마가 바로 그 강지은이라니. 상견례 자리에서 만난 나의 원수, 내 딸의 예비 시어머니가 하필 날 괴롭힌 악마 같은 여자라니. 지은은 나를 완벽하게 알아보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머, 서연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다시 보내? 재미있겠는걸? 시작된 은밀한 학대. 상견례는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다. 하지만 겉으로는 완벽하게 정상적인 화목한 자리였다. 지옥은 디테일에 있었다. 저희 아들 민준이는 어릴 때부터 워낙 영재라서요. 고등학교 때 반에서 늘 1등이었죠. 물론 저도 학창시절 공부 잘했어요. 그때 우리 반에는 학교 생활 힘들어했던 애들도 꽤 있었는데 뭐 다들 그렇잖아요. 학교는 적자 생존의 법칙이 적용되는 곳이니까 약한 애들은 도태되고 강한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지은이 말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스쳤다. 나는 와인 잔을 든 손이 떨렸다. 어머 민정 씨 어머님? 와인 대신 소주 드시겠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스트레스 받으면 알코올로 푸는 분들이 많아서요. 인생 고생하신 분들이요. 하. 지은이 또 웃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조롱을. 민준이가 대학병원 레지던트라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요. 민정 씨는 직장 다니시느라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아들 뒷바라지 잘해줄 수 있겠죠? 민준이가 워낙 섬세해서 밥상도 정성스럽게 차려줘야 하는데 신부 어머니 딸한테 가사 교육은 제대로 시키셨죠? 지은이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같이 이 식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역겨웠다. 저 더러운 가식적인 대화와 웃음을 내가 참아야 하는 건가? 딸의 예리한 레이더 작동. 그때 민정이 와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또각. 나는 민정을 쳐다봤다. 내 딸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달랐다. 민정이는 어려서부터 내 표정 변화에 귀신같이 민감했다.
내가 미세하게 불편해하거나 숨기려고 애쓰는 감정까지도 단번에 읽어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랬다. 어머니. 민정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었다. 뒷바라지라는 단어는 좀 구시대적이지 않나요? 저희 세대는 그런 단어 잘 안 써요. 저는 민준 씨의 뒷바라지를 하러 결혼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가 되러 결혼하는 거거든요. 민정이가 말했다. 지은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웃으며 대응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참 똑똑해요. 좋아요, 파트너. 그럼 파트너로서 우리 아들 잘 챙겨주세요. 아, 그런데 민정 씨 학교는 어디 나오셨죠? 저희 민준이는 서울대 의대인데. 지은이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학벌로. 저는 카이스트 컴퓨터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IT 기업에서 AI 개발 팀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연봉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민정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식탁이 잠시 조용해졌다. 민준의 아버지가 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다. 자, 오늘은 두 집안이 화목하게 만나는 자리니까 즐겁게 식사합시다.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한 방을 날리고 싶었던 것 같다. 그래도 결혼하면 집안일은 해야죠. 민정 씨 어머님, 혹시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셨나요? 딸이 똑똑하네요. 아, 혹시 학교 생활은 순탄하셨어요?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던데 그때는 어떠셨나요? 누가 죽도록 괴롭히거나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지은이 웃으며 물었다. 칼날 같은 질문이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지은이가 나의 폭력 가해자임에도 떳떳하게 나에게 학교 폭력을 물어보고 있었다. 난 참 어이없고 따귀를 한 대 때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민정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다. 엄마는 고등학교 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걸 배우셨어요. 민정이가 대답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있었다. 인간의 품격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강인함. 저는 그게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민정이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순간 지은의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는 곧 다시 웃음을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상견례는 그렇게 어색하게 끝났다. 헤어지면서 민주는 민정에게 미안하다고 여러 번 말했다. 우리 엄마가 혹시 무례한 점이 있었다면 미안해. 민정은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내 딸이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을. 아니야. 민준 씨 괜찮아. 그런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태도는 다음번에는 못 참아. 그건 기억해둬. 내 딸 민정이는 경고와 같은 말을 남긴 채 민준과 헤어졌다. 2부 두 번째 만남 마이너스 본색이 드러나다. 3주 후 예비시댁 방문.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어느 일요일 오후. 민정과 나는 예비시댁을 처음 방문했다. 지은은 고급스러운 아파트 거실에서 우아하게 차를 준비하며 우리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집에 처음 오셨죠? 민정 씨, 앞으로 자주 와야 할 집이니까 잘 봐두세요. 지은이 말했다. 그 말투에는 이제 이 집의 며느리가 되면 여기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차를 받아들었다. 나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민정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민정 씨, 우리 집 식구들은 아침을 꼭 챙겨 먹어요. 저는 40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아침상 차려줬거든요. 민정 씨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지은이 물었다. 어머니, 저희 세대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침은 각자 알아서 먹거나 함께 준비하거나 아니면 외식을 해요. 21세기잖아요. 민정이가 대답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비웃듯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요즘 애들은 참 버릇이 없어.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한 거야. 딸 교육 좀 제대로 시키셨어야죠. 그 순간 나는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제 엄마는 저를 시집 잘 가기 위한 상품으로 키우지 않으셨어요. 독립적이고 당당한 여성으로 키우셨죠. 만약 어머니가 기대하시는 게 고분고분한 며느리라면 송구하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민정이가 또박또박 말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다. 민준의 아버지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차만 마셨고 민준은 민정과 어머니 사이를 난처하게 왔다 갔다 보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지은은 주방에서 음식을 가져오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아이고, 힘들어. 민정 씨, 와서 좀 도와줄래요? 앞으로 우리 집에 자주 올 거면 주방 구조도 익혀둬야죠. 민정이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익혀둔다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저는 이 집의 식모가 아니라 민준 씨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니까요.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아직 결혼 전이었으니까. 식사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계속해서 나와 민정을 은근히 깎아내렸다. 우리 민준이가 워낙 입맛이 까다로워서 집에서 매일 요리해줄 자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다 배달 음식만 먹는다던데. 지은이가 물었다. 어머니, 저희는 배달 음식도 먹고 외식도 하고 같이 요리도 할 거예요. 민준 씨도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둘 다 바쁘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죠. 민정이가 대답했다. 협력? 허허, 요즘 애들 생각은 참. 근데 우리 민정 씨 어머니, 얼굴이 좀 낯이 익는데. 지은이 갑자기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서 대표님, 혹시 영은 여고 출신이시죠? 제가 같은 학교 나왔거든요. 그때 서연주라는 이름, 어디선가 많이 들었는데, 혹시 그 서연주 맞으세요? 심장이 멎었다. 지은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마치 이제서야 날 알아봤다는 연기를 하며 나를 괴롭혔던 가해자 지은이 말했다. 학교 생활 좀 힘드셨죠? 그땐 다들 그렇게 지냈잖아요. 학교는 원래 양육강식이니까 강한 애들은 살아남고 약한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죠. 지은이 날카롭게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에는 30년 전 그 교활하고 잔인한 미소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숨이 막혔다. 30년 전 그 지옥 같은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민준의 아버지와 민준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정은 달랐다. 민정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그녀는 천천히 포크를 내려놓았다. 어머니, 민정이가 말했다. 그 한마디에 실린 기온은 영하 50도였다. 제 엄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실례입니다. 어머, 나 뭐 잘못 말했나? 그냥 옛날 얘기한 건데. 지은이 발뺌하듯 말했다. 민정이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로.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민정이가 또박또박 말했다. 하지만 한 가지만 확실히 해두고 싶어요. 저는 제 엄마를 건드리는 사람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민준 씨를 생각해서 참는 거예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당황하며 민정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민정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우리 가요. 민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민정아. 민준이 불렀지만 민정은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게 예비시댁을 나왔다. 삼부복수의 준비.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차 안. 나는 울고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정아, 미안해. 엄마 때문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정이는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민정이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다. 엄마, 사과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저 여자예요. 민정이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저 그 여자가 엄마한테 뭘 했는지 다 알아요. 오늘 표정 보고 확신했어요. 저 사람 고등학교 때 엄마를 괴롭힌 그 여자 맞죠?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민정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요, 엄마. 이제 제가 해결할게요. 제대로. 민정이가 말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며칠 후 민정의 조사 시작. 민정은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그녀는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 참석했다. 나는 오랜만에 옛 친구들을 만났고 민정은 조용히 옆에서 이야기를 들었다. 현주야, 내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 다 알아. 강지은 그 나쁜 년이. 쉿, 그 이름 꺼내지 마.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 근데 현주는 정말 대단해. 그 지옥을 견디고 이렇게 딸도 잘 키우고. 친구들이 말했다. 민정은 조용히 옆에서 모든 이야기를 녹음했다. 그리고 민정은 한 명 한 명 따로 만나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이모, 제가 엄마 고등학교 때 일을 정리하고 있어요. 혹시 그때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민정이가 물었다. 민정아, 내 엄마가 알면 싫어할 텐데. 괜찮아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제발이요. 민정이가 간청했다. 그렇게 민정은 3명의 증언을 받았다. 강지은이 어떻게 엄마를 괴롭혔는지,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었는지, 급식 시간에 쟁반을 엎었는지, 복도에서 모욕을 주었는지,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그리고 민정은 당시 상담 선생님을 찾아갔다. 선생님은 이미 은퇴했지만 여전히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서현주 학생, 그 아이를 도와주지 못한 게 평생 마음에 걸려요. 강지은의 부모가 학교 이사라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은 눈물을 흘리며 당시 상담 기록 사본을 민정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가세요. 제대로 된 정의가 실현되길 바랍니다. 민정은 모든 자료를 정리했다. 증언서, 상담 기록, 동창들의 녹음 파일.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정은 조용히 민준을 만났다. 민준아,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민정이가 말했다. 민정아, 지난번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엄마가 좀 그러시긴 하지만. 민준이 말했다. 민준아. 민정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너희 엄마랑 우리 엄마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거 알고 있었어?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내 엄마가 우리 엄마를 고등학교 때 심하게 괴롭혔어. 3년 동안. 왕따 주동자였어. 민정이가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정말이야?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민준이 너한테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우리 서로 사랑하지만 이 결혼 힘들 수도 있어. 민정이가 대답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우리 엄마한테 물어보고 잘 말해볼게. 민준이 말했다. 물어봐.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다시 상견례 자리를 갖자. 이번에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보자. 민정이가 말했다. 민주는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서연주라는 사람 알아? 고등학교 동창? 민준이 물었다. 지은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 이름을 어디서 들었니? 지은이 당황하며 물었다. 엄마, 그 사람한테 뭘 했어? 민정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그 사람을 괴롭혔다던데? 민준이 다그쳤다. 그건 그냥 애들 장난이었어. 다들 그렇게 놀았어. 지은이 변명했다. 애들 장난? 3년 동안 왕따 시킨 게 장난이야?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준아, 넌 그때 상황을 몰라서 그래. 그 애가 원래 좀 이상했어.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지은이 계속 변명했다.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다시 상견례 하기로 했어. 이번에는 제대로 된 사과 좀 하셔. 민준이 말하고는 방문을 쾅 닫았다. 지은은 불안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깟 옛날 일 가지고 뭘 어쩌겠어? 정말 끝까지 한다. 지가 왕따 당할 만하니까 당했던 거지. 참나.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뭐 파혼이라도 하게. 지까지 것들이 우리 잘난 아들이랑 결혼 얘기 오가면 감지덕지인지 알지. 참나. 어이가 없네. 사부 최후의 상견례 마이너스 완벽한 복수. 저는 첫 상견례 이후 매일 악몽을 꾸며 괴로웠지만 강지은의 따귀를 때리는 통쾌한 상상을 하며 지냈습니다. 2주 후 다시 한정식 집 송월정. 이번 상견례는 분위기부터 달랐다. 지은은 불안한 표정으로 계속 나를 힐끔거렸고 민준의 아버지는 아내에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는지 심각한 얼굴이었다. 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민정을 바라봤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다. 음식이 나왔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다. 민정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제가 할 말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강지은 여사님. 민정이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여고에서 서연주 학생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순간 식탁이 얼어붙었다. 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는 지난 2주 동안 제 엄마의 고등학교 동창분들을 만났습니다. 민정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다. 여기 있는 건 총 3명의 증언서입니다. 어떻게 강지은이라는 학생이 제 엄마를 3년 동안 괴롭혔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정이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다. 첫 번째,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은 것. 증인 김미숙. 나는 1996년 5월 강지은이 서연주의 사물함에 급식 찌꺼기를 넣는 것을 목격했다. 서연주는 사물함을 열고 울었다. 민정이가 천천히 읽었다. 두 번째, 급식실에서 쟁반을 엎은 것. 증인 박소영. 1997년 3월 강지은은 서연주가 급식을 받아 자리로 가는 도중 일부러 발을 걸어 쟁반을 엎었다. 음식이 서연주의 교복에 쏟아졌고 강지은과 그 무리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서연주는 그날 보건실에서 혼자 울었다. 민정이가 계속 읽었다.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세 번째,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 증인 이정희. 강지은은 반 학생들에게 서연주와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 서연주를 투명인간이라고 불렀고 복도에서 마주치면
코를 막으며 썩은 냄새가 난다고 모욕했다. 서연주는 매일 화장실에 숨어서 점심을 먹었다. 민정이가 서류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민정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당시 상담 선생님께서 보관하고 계셨던 상담 기록입니다. 제 엄마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학교 상담실에서 총 47회의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대인기피증, 우울증, 자살 충동. 17살 여고생이 왜 이런 상담을 받아야 했을까요? 민준의 아버지가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강지은. 민준의 아버지가 아내를 바라봤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사실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건 너무 오래전 일이고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애들끼리? 민정이가 차갑게 웃었다. 여사님, 학교폭력은 애들끼리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특히 여사님처럼 권력을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괴롭힌 경우는 더욱 중합니다. 민정이가 테이블 위에 또 다른 서류를 올려놓았다. 이건 법무법인 정의에서 검토한 법률 의견서입니다. 학교폭력은 형법상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지만 피해자가 심리적 트라우마로 인해 청구가 어려웠던 경우 시효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은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하지만 민정이가 잠시 멈췄다. 저는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이 자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모두가 민정을 바라봤다. 저는 단 한 가지만 원합니다. 민정이가 지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제 엄마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그리고 인정하세요. 당신이 17살 여고생을 3년 동안 지옥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잔인한 짓이었는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민정이가 말을 이었다. 사과는 받지 않겠습니다. 순간 모두가 놀라서 민정을 바라봤다. 네? 민준이 당황하며 물었다. 민정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사님, 당신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지금도 당신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당신이 미안한 건 들통난 것이지 제 엄마를 괴롭힌 것이 아니잖아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은 첫 번째 상견례 때부터 제 엄마를 또 괴롭히려고 했어요. 은근히 무시하고 과거를 들추며 협박하고 우월감을 과시하려 했죠. 30년이 지나도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민정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민정이가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제 엄마의 과거를 이용해서 제 결혼까지 조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내 엄마의 치부를 내가 쥐고 있으니 넌 우리 집에 와서 고분고분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반성의 눈물인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다. 민준 씨. 민정이가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착하고 성실하고 따뜻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민정아. 미안해요.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민정아. 민준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우리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할게. 제대로 사과하라고 할게. 그러니까
민준 씨, 민정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당신 엄마가 사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민정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나는 제 엄마를 30년 동안 괴롭힌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게 설령 강제로 사과를 받아낸다고 해도 매 명절마다 매 집안 행사마다 그 사람과 마주 앉아야 한다는 게 저는 못해요. 제 엄마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민정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나는 당신 엄마 같은 사람이 있는 집안과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학교 폭력 가해자,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힌 사람, 30년이 지나도 반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게 끔찍해요. 지은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민정이가 나를 바라봤다. 제 엄마예요. 민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그 지옥 같은 3년을 견뎌내고 대학을 가고 취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나를 키웠어요. 엄마의 친구들은 말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래도 얼마나 강하게 버텼는지.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나의 영웅이에요. 나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를 지키고 싶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것처럼.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정이 나를 꼭 안았다.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요. 민정이가 테이블 위에 마지막 서류를 올려놓았다. 혼인신고 철회서입니다. 이미 작성했어요. 민정아, 민준이 소리쳤다. 나도 우리 엄마한테 화났어. 나도 우리 엄마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하지만 그게 나까지 버리는 이유가 될 수는 없잖아. 민준 씨, 민정이가 침착하게 말했다. 당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나는 내 엄마를 더 사랑해요. 그리고 나는 민정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나는 너희 집 같은 집안과는 결혼할 수 없어요. 최후의 일격. 민준의 아버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민정 씨 말이 맞소.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소. 내 아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내 아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었다는 걸 몰랐소. 민준의 아버지가 지은을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실망스러웠다. 강지은, 당신이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소. 나도 당신이 부끄럽소. 여보,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집에 가서 따로 얘기합시다. 민준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 대표님, 민정 씨,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 아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까지도 당신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정말 죄송합니다. 민준의 아버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민준아, 가자. 아버지, 가자고 했다. 민준의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준은 민정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민정아, 정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민준 씨.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민정이 고개를 저었다. 이게 최선이에요. 민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버지를 따라 자리를 떠났다. 지은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를 바라봤다. 서연주 씨.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30년 동안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내 청춘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사람.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은이 흐느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가요. 민정이가 말했다. 우리는 그렇게 자리를 떠났다. 지은의 흐느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다. 오부 진짜 승리 그리고 치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민정이가 조용히 불렀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봤다. 민정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정아.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너, 민준이를 정말 사랑했잖아. 내가, 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을. 엄마. 민정이가 차를 길가에 세웠다. 그리고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과거 때문이 아니에요. 민정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 여자 때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는 피해자예요. 엄마가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엄마, 민정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민준 씨를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해요. 하지만 엄마를 더 사랑해요. 민정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17살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무언가 깊은 상처를 갖고 있다는 걸.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실 때, 악몽을 꾸고 깨서 조용히 우실 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민정아. 그리고 나는 늘 생각했어요. 언젠가 엄마를 아프게 한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꼭 엄마를 지켜야겠다고. 민정이가 눈물을 닦았다. 그 사람이 강지은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를 또 괴롭히려고 했어요. 그런 사람과 가족이 되는 순간 나는 엄마를 배신하는 거예요. 하지만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엄마 나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민정이가 나를 꼭 안았다. 엄마가 30년 동안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그게 딸의 도리예요. 나는 딸의 품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30년 동안 참았던 모든 슬픔, 분노,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고마워. 민정아. 정말 고마워. 2주 후, 민정은 예상외로 담담했다. 물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때도 있었고, 민준의 연락에 답장을 망설일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다. 엄마, 나 괜찮아요. 민정이가 말했다. 정말?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솔직히 말하면 슬프죠.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나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민정이가 웃었다. 그리고 있잖아요, 엄마. 나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요. 뭘? 진짜 사랑이 뭔지요. 민정이가 내 손을 잡았다. 진짜 사랑은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용기는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거고요. 민정이가 나를 바라봤다. 엄마가 내게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나를 키웠어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나는 엄마처럼 되고 싶어요. 나는 딸을 꼭 안았다. 3개월 후, 어느 토요일 아침 민정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민정아, 우리 엄마가 상담 치료받고 있어. 아버지가 강권하셨어. 엄마가 과거에 한 일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엄마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 그리고 나도 많이 생각했어. 너의 선택을 이해해.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지만 기다리지는 않을게. 너도 행복하길 바라. 그리고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줘. 정말 죄송하다고. 민정은 문자를 읽고 나를 바라봤다. 엄마, 민준 씨한테서 문자 왔어요. 뭐라고? 나는 물었다. 민정이 문자 내용을 읽어줬다.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정이 물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정아, 엄마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는 이미 너한테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 내가 엄마를 지켜준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해. 하지만, 민정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할 자격이 있어. 그게 설령 민준이든 다른 누구든. 엄마. 하지만 나는 딸을 똑바로 바라봤다. 만약 내가 민준이를 선택한다면 그건 내가 진심으로 원해서여야 해. 엄마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강지은이 진심으로 변했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거든. 민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민정이 나를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민정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답장을 쓰기 시작했다. 민정, 민준아, 잘 지내? 내 엄마가 치료받는다니 다행이야.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어.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아직도 널 사랑해. 하지만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운명이라면 그때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자.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 너도 행복하길 바라. 에필로그 1년 후 2026년 12월 어느 겨울날 나와 민정은 작은 카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다. 엄마 있잖아요. 민정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 요즘 생각해요. 그때 그 선택이 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놀라서 물었다. 응.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민준 씨를 정말 사랑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민정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올바름을 선택한 거예요.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 30년 동안 반성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민정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는 내 자신을 지킨 거예요. 내 가치관, 내 신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게 진짜 당당함이잖아요.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너는 정말 대단한 아이야. 엄마가 그렇게 키워줬잖아요. 민정이 웃었다. 그때 민정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정이 화면을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엄마, 나 지금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요. 괜찮죠? 누구? 비밀이에요.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요. 좋은 사람이에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서 봐요. 내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민정이 나가고 나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30년 전 나는 강지은에게 짓밟혔다.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내 딸이 보여준 용기와 사랑이
그 상처를 치유해 주었다. 민정이는 나를 위해 사랑을 포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안다. 민정이는 더 큰 사랑을 선택한 것이다. 타협하지 않는 사랑, 올바름을 지키는 사랑, 진짜 용기를 보여주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 민정이를 더 강하고, 더 아름답고, 더 당당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내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민정이었다. 민정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나의 영웅이에요. 그리고 나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봐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너는 이미 내 자랑이야.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